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여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가족인데요.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년 명절만 되면 을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끝도 없이 막히는 고속도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 민족대 이동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명절의 그 길이 예전만큼 붐비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명절이면 무조건 시골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게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대신 해외로 떠나거나 그냥 사는 도시에서 조촐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슨 세대 차이나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이동, 바로 에너지 질량이라는 개념 때문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질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을 넘어서 돈, 일자리, 문화 같은 온갖 기회와 삶의 활력이 똘똘 뭉쳐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가 더 큰 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이 시골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젠 그 에너지가 거의 다 빠져나가서 도시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겁니다. 힘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의 권력 구도까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갑을관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단순히 계약서 쓸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든 힘이 더 센 쪽이 갑, 그리고 약한 쪽이 을이 된다는 개념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을은 갑을 따라 움직이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땅, 집, 이런 자산을 가진 시골의 부모님이 갑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 즉 을은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야만 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소득과 기회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손에 쥔 도시의 자녀들이 갑이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을이 되어서 도시로 자녀를 보러 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뭔가 좀 차갑게 들리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냐,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족이 대체 뭔지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론이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힘의 이동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쓰는 가족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어쩌면 좀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부모-자식 관계가 사실 가족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내가 선택해서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관계인 반면에 혈육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연적인 의무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서로에게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명확한 의무가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이 이론에서 말하는 혈육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가장 도발적으로 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의무에 아주 명확한 유효 기간, 즉 만료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어진 자연의 의무 기간은 최대 21년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의무가 시작되고요. 21년 동안 이 아이를 독립적인 한 명의 성인으로 키워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21년이 딱 되면 자연이 부여한 이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년, 이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쌓인 정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한정 의무를 영원한 관계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은 바로 이 착각을 집착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의무가 끝나시면 남남이에요. 와, 이 한마디가 이 이론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거죠. 자연이 준 임무가 끝났다면 공식적으로 그 관계도 끝난 거다. 정말 냉정하게 들리죠?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의무인데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전의 역할에만 매달리는 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삶의 어려움처럼 자연의 반격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규칙이 대체 왜 있었던 거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옛날, 그러니까 농경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평생 지키는 게 생존 법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지난 5,000년의 변화보다 최근 한 세대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고 하잖아요. 이제 개인의 역량과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옛날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명절 풍경이 바뀌는 건 에너지 질량이 도시로 쏠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 부모와 자식의 갑을 관계도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부모-자식 관계는 가족이 아닌 21년짜리 의무를 가진 혈육 관계이며 이 의무가 끝난 뒤에 매달리는 집착은 새로운 시대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이론이 우리한테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들죠. 낡은 의무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당신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